스마트 간호 연구의 제6장 비실험 설계에 대한 강의입니다. 저는 본서의 저자 이지아입니다. 제6장의 학습 목표는 여러분들이 본 강의를 통해 비실험 설계의 종류와 종류별 특성을 설명할 수 있고 전향적 연구와 후향적 연구의 장단점을 설명할 수 있으며 여러분의 연구 주제에 맞는 비실험 설계를 구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조사 연구 설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조사 연구란 집단의 특성, 의견, 의도를 조사할 목적으로 설문지 등을 사용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연구 활동입니다. 조사 연구의 유형은 대상자의 추출 방법에 따라서 전수조사나 표본조사가 있고 자료 수집 방법에 따라서 질문지법, 면접법이 있고 연구 목적에 따라서 비교하는 비교조사와 또 관계를 연구하는 상관성 조사로 나눌 수 있으며 연구 시점에 따라서 후향적 조사, 전향적 조사, 또 횡단적 조사와 종단적 조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연구 시점에 따른 후향적, 전향적 연구에서 후향적 연구라는 것을 retrospective study라고 하는데 현재로부터 과거에 수집된 자료를 조사하는 내용입니다. 즉 과거의 차트 리뷰나 이제 그러한 것들을 하는 것으로서 예를 들면은 MI 심근경색증을 진단받은 환자들이 과연 과거에 콜레스테롤 레벨이 어땠는지 그래서 콜레스테롤 레벨이 높았구나 해서 콜레스테롤 레벨과 MI 심근경색증 발생률을 그러니까 이 관계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프로스펙티브 스터디는 전향적 연구로 현재부터 미래로 점점 팔로우하면서 자료를 수집하는 이런 조사입니다. 즉 난소암 여성들이 있는데 이 환자들이 어떻게 질병에 대해서 적응을 하고 있는지 또 사회적 지지는 이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러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 난소암 진단을 받은 여성들을 추출을 한 다음에 이분들을 계속 팔로우하면서 어떠한 적응 과정을 거치는지 이런 걸 보는 전향적 연구입니다. 횡단적, 종단적 연구에서 횡단적 연구 cross sectional study는 한 시점, cross sectional 즉 한 번 잘라서 이렇게 한 시점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우리가 흔히 설문지 조사할 때 설문조사 한 번 하는 이제 그런 것을 cross sectional 횡단적 연구라고 하고 반면에 종단적 연구 longitudinal study 같은 경우에는 2번 이상 자료 수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기간 동안에 관심 변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변수의 변화량을 측정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횡단적보다는 종단적 연구가 좀 더 정확도가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사 연구 설계의 장점은 설문조사이기 때문에 연구 과정에 융통성이 있고 비교적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들고 많은 대상으로부터 자료를 수집이 가능하고 또 자료 분석과 반복 연구가 쉽다라는 그러한 장점이 있는 반면에 예상된 질문이 설문지 조사이기 때문에 이 설문지 질문 자체가 대상자의 관련성이 좀 없다거나 또 그들을 혼동시키는 이 정확도가 좀 떨어진다면은 수집한 자료가 아예 의미가 없게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조사 연구 설계의 하나로 전형적 서술적 연구 설계 (typical descriptive design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상 집단의 특징 및 관심 변수를 분석하여 서술하는 설계로 이렇게 변수, 관심 변수들에 대해서 빈도나 평균을 이렇게 조사해서 그대로 해석을 해서 발표를 하는 이러한 설계가 있는데 예를 들면 국민건강 영양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큰 집단의 그런 국민들을 샘플링을 해서 흡연이나 음주, 건강검진 등 이러한 건강 관련 관심 변수에 대해서 연령별로 빈도를 본다거나 또는 평균 점수를 조사를 하는 이제 그런 전형적 서술적 연구 설계가 있습니다. 서술적 비교 연구 설계 (comparative descriptive design) 같은 경우에는 두 개 또는 집단이 두 개 또는 그 이상 되는 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변수들 간의 이런 빈도나 평균을 서로 비교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교 분석은 t-테스트나 아노바 같은 이런 통계 방법을 사용해서 비교 분석할 수 있습니다.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 설계, 즉 Descriptive Correlation Design 같은 경우에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서로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수 1의 평균, 변수 2의 평균, 서로 평균값들을 서로 주로 분석하는 방법은 상관관계 분석은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라는 이제 그런 방법으로 씁니다. 그래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서 해석하는 이제 그런 연구 설계도 있습니다.
예측 연구 설계, predictive design은 이렇게 종속 변수에 영향을 주는 독립 변수들을 미리 파악을 해서 자료를 수집해서 이걸 분석함으로써 독립 변수의 영향력, 원인과 결과의 인과관계를 해석하고 또 현상을 예측하는 이런 설계입니다. 예측 연구 설계에는 서술적 상관 연구 설계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이 분석 방법은 다중회귀 분석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고, 이 다중회귀 분석을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독립 변수 간의 이런 상관관계를 미리 분석을 해서 상관성이 높지 않도록 미리 조정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독립 변수들 간의 이 상관성이 매우 높게 된다면은 종속 변수에 대한 영향력의 크기, 이 분석 값이 매우 작게 됩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회귀 계수의 분산이 이제 증가가 돼서 회귀 계수의 추정 정밀도가 매우 약화가 되는 그런 문제를 발생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다중 공선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다중 공선성이 발생하면 안 된다 하는 이제 그런 가정을 미리 충족시키기 위해서 독립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조사를 해서 만약에 상관성이 높다면 이거를 이제 R이라고 하는데 0.80 미만이 되어야 됩니다. 0.80 이상이 된다면은 독립 변수 그 높은 그 두 변수가 그렇게 높게 상관관계가 높다면은 그 변수 중에 하나를 없앤다거나 두 개를 합친다거나 이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세한 거는 이제 자료 분석에서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조사 연구 설계 기술의 예입니다. 서브 타이틀로 연구 설계라고 명시를 하고 본 연구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하면서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성 연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구개발 연구 설계입니다. 도구개발 연구 설계라는 것은 개념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로서 방법론적 연구라고 하기도 합니다. 도구 개발 각 단계는 개발된 최종 도구가 간결하고 정확하고 개념 측정에 민감할 수 있도록 측정 오차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도구 개발 과정에서 각 단계마다 충분한 통제를 가해서 측정 오차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도구 개발 연구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문 도구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행복을 측정하고자 하는 도구를 개발한다고 가정을 해 보면은 먼저 첫 번째로 행복이라는 개념에 대한 개념적 기틀을 개발을 해야 됩니다. 즉, 당신은 행복합니까?로 묻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헌고찰이나 전문가 토의, 대상자 면담을 통해서 행복을 구성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서브 하위 요인들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행복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행복을 구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건강, 경제, 사랑, 자아 실현, 이렇게 네 가지를 서브 하위 요인으로 그렇게 개념적 기틀을 통해서 파악을 했다면은 그 다음 단계로 예비 문항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건강, 경제, 사랑, 자아 실현에서 또 비중이 어떤 것이 더 큰지에 따라서 문항 수를 결정을 하고, 그리고 건강에 대한 문항, 뭐 경제에 대한 문항, 사랑에 대한 문항, 이제 그런 것들도 만들고, 척도는 뭐 라이카트, 뭐 5점 척도로 할 건지 무엇으로 할 건지 이제 그런 걸 만들어서 그 예비 문항을 이제 만듭니다. 그 다음에는 그 도구를 전문가를 통해서 내용 타당도, 그 내용이 타당한지를 분석하는 내용 타당도를 분석을 해서 수정 보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예비 도구를 적용을 합니다. 대상자는 문항수의 5배수의 대상자를 이제 추출을 해가지고 대상자에게 적용을 한 다음에 도구 평가로 그 행복 도구에 대해서 뭐 구성 타당도, 요인 분석을 통한 구성 타당도를 한다거나 또 크롬버스 알파 같은 신뢰도를 평가를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도구를 최종화 시킵니다. 그래서 최종 문항을 뺀다거나 또 문항을 수정한다거나 해서 최종 확정해서 총 뭐 20개 도구 혹은 뭐 30개의 문항 도구로 그렇게 만드는 이제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논문에서의 도구개발 연구 설계 기술의 예입니다. 서브타이틀로 연구 설계를 넣고 본 연구는 렌츠의 노인 요양 시설 질 관찰 평가 도구를 우리나라 노인 요양 시설에 맞게 한국형으로 수정 보완한 도구의 신뢰도의 타당도를 검증한 이제 방법론적 연구이다, 이런 식으로 설계를 기술하였습니다. 관찰 연구 설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관찰 연구 설계는 변수의 통제가 어려운 경우에 관찰 대상의 특성을 직접 연구자가 관찰하고 분석하는 것으로 관찰 연구 자체를 질적 연구에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관찰 연구 절차를 보면 먼저 연구 목적에 따라서 연구 가설을 수립을 하고 관찰 대상을 규명을 하고 관찰 내용과 자료 수집 방법을 규명합니다. 그리고 IRB 승인을 반드시 얻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관찰할 사람들, 관찰자들을 훈련을 시키고 예비 연구 파일럿 스터디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한 다음에 그 자료를 통해서 관찰자 내, 즉 관찰자 한 명이 그 반복 측정을 했을 때 그 변화, 신뢰도가 있는지, 또 관찰자 간 두 명의 관찰자가 동일한 대상으로 했을 때 그 점수에 신뢰가 있는지 하는 신뢰도 분석을 실시를 하고 관찰자의 관찰의 불일치 분석을 통해서 관찰 내용과 기록 방법들을 또 다시 수정 보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본 조사를 위해서, 본 연구를 위해서 관찰자 훈련을 다시 시키고 그리고 관찰 대상의 연구 동의를 이제 직접 얻은 다음에 관찰을 실시하고 자료를 수집합니다. 그리고 관찰자 내 관찰자 간 신뢰도를 이제 검증을 함으로써 자료를 분석하는 절차로 마무리합니다. 자기 주도 학습으로 여러분의 주제에 대한 설계를 이번에는 비실험 설계로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림도 한번 그릴 수 있으면 그려보시고요. 이렇게 논문에서의 기술 방법을 참고로 해서 기술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장 비실험 설계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